네, 안녕하세요. 루루 채널의 루루입니다. 오늘은 역시나 또 신규 종목은 따로 없고요. 아무래도 지금 지수가 계속 좀 왔다 갔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리고 뭐 왔다 갔다 보다는 계속 하락하고 있죠. 지금 뭐 외국인도 지금 거의 8거래일 가까이 지금 계속 던지고 있다 보니까 우선은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에 좀 집중을 하는 게 좀 좋다고 좀 보고 있어서, 신규 종목은 지수가 좀 어느 정도 안정화되거나 아니면은 좀 바닥을 좀 찍었다고 보여지거나 아니면은 더 이상 뭐 세계적인 이슈가 좀 없을 때, 좀 그럴 때 좀 다시 한번 좀 늘려나가고 바닥을 확인한 뒤에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신규 종목 좀 없고 계속 리뷰식으로만 지금 올려드리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 리뷰 종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지수 관련해서 왜 좀 이런 식으로 좀 움직이는지 좀 같이 말씀을 드리고, 언제쯤 좀 바닥을 생각하고 있는지 같이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우선 지난 금요일날 새벽에는 전반적으로 좀 올라왔어요. 자,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에 지금 1.19%뭐 이런 식으로, 러셀 2000 같은 경우에도 지금 1.5%씩, 뭐 이게 이제 시장 거의 그 일반 소매의 그런 지표라고 지금 볼 수가 있는데, 얘네가 좀 많이 올라왔죠. 자, 올라온 이유들을 보게 되면은 우선 얘네 보기 전에 그 외에 유럽 어디 갔어? 유럽 어디 갔니? 자, 뭐 프랑스, 유로, 영국, 이제 뭐 독일 등등 있죠. 전부 다 대체로 이제 미국장이 올라가면서 얘네들도 약간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자, 반등한 이유를 좀 봐야 되는데, 자, 우선은 카플란델러스 여는 총재가, 자, 네, 원래는 지금 지수가 계속 하락한 이유는 그거였죠. 테이퍼링을 갖다가 할 거라는 건 알았어요. 뭐 11월이 됐든 뭐 9월이 됐든 9월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11월 가능성이 가장 높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연내에 테이퍼링을 할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죠. 금리 인상은 당연히 올해라는 얘기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금리 인상 같은 경우에는 아예 악재로도 반영이 안 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테이퍼링만 계속 주목하고 있었는데, 자, 그래서 지금 뭐 조기에 진행을 하면서 뭐 9월에 진행을 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지수가 굉장히 많이 빠졌죠. 자, 하지만 이제 그렇게 진행될 걸 생각했는데, 이제 연흥 총재가 이제 델타 변이로 이제 조기 테이퍼링 의견을 바꿀 수도 있다라는 이론적인 이런 반응을 보였어요. 이분은 원래 기존의 의견이 뭐였었냐면은, 이분은 조기에 테이퍼링을 하자고 얘기를 했던 분이네요. 근데 지금 조기 테이퍼링이 좀 안 될 것 같다, 이걸 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식으로 의견을 좀 많이 바꾼 거죠. 자, 이러면은 전체적으로 좀 테이퍼링에 대한 의견이 좀 뒤로 이렇게 물러서는, 지금 당장 아니고 내년에 하자 이런 식이니까, 자, 이러면 또 얘기가 좀 달라지긴 해요. 자, 그리고 자, 통화 긴축은 뭐죠? 매판은 이제 태세 전환을 한다고 하는데, 자, 중요한 거는 델타 변이, 뭐 이거는 이거죠. 델타 변이와 뭐 람다 변이 뭐 이런 건데, 이것 때문에 테이퍼링 속도 조절 해야 된다 라는 얘기예요. 자, 11월에서 뭐 수개월 지연 가능성이 있다. 11월도 아니었어요. 지금 국내 국장이 지금 저렇게 무너진 거는 9월에 진행을 한다는 이런 가능성이 좀 비춰졌기 때문에 다음 달부터 갑자기 진행할 수 있다, 이런 거죠. 우리가 언젠가 시험을 봐야 돼요. 어차피 올해 안에 시험을 볼 거라는 거 알았어. 뭐 중간고사가 됐든 이런 식으로, 중간고사가 뭐 11월에 보기로 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툭 나와가지고 9월에 볼게요, 이런 거죠. 언제 나올 악재인지는 알아요. 같은 악재지만 갑자기 왔을 때 그 쇼크라는 게 지금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11월이 아니고 그 뒤로 물러선다, 내년으로 물러선다, 이러면은 좀 갑자기 또 시장이 반응이 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금요일날 이렇게 새벽에,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이제 토요일 새벽이었죠. 토요일 새벽에 이제 벌어진 일이다 보니까 아직 시장에는 반영이 안 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월요일날 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을 거라고 봐요. 월요일날 뭐 갭도 좀 띄워서 출발하지 않을까, 전반적으로 갭도 좀 띄울 것 같고, 시장 자체도 굉장히 좀 지금까지 과대낙폭이라는 부분도 좀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지수를 보더라도 과대낙폭이 좀 있긴 하거든요. 자,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정도 지금 내려왔으면은 사실상 한 번쯤은 뭐 데드캣이라도 움직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자리임에 불구하고 거기에 미국에서 저런 소식이 날라왔기 때문에 굉장히 갭을 띄워서 출발을 하겠죠. 그래서 월요일날 장은 뭐 크게 두렵진 않은데, 이제 그러면 어떻게 좀 생각을 해야 되는지 봐야 되겠죠. 자, 우선 월요일 장은 뭐 잘 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앨런 재무에서 이제 얘기한 거는, 파월 연준 의장이 2월인가 이게 끝나요, 임기가. 내년 2월인가 이제 임기가 끝나는데, 자, 이 파월을 갖다가 재지명을 하자라고 지지를 갖다 하고 있습니다. 자,
옐런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얘기했던 게 뭐냐면 미국의 부채가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근데 부채의 그 한도가 정해져 있는데 그 한도를 올려달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에요. 계속 돈을 찍어서 계속 경기를 갖다 움직이는 약간 그런 분이시죠. 자, 근데 그런 분이 파월을 갖다가 재지명하자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파월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어딨을까, 뭐 20년, 자 내년 2월에 이제 만료가 되죠, 임기가. 자, 그리고 지금까지 쭉 있었는데 제가 내용 봤던 게, 자 파월 의장이 오늘 27일 이쪽에서 잭슨홀 미팅이 있습니다. 27일날 이제 발언인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잭슨홀 미팅이 26에서 28일까지 이제 진행이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 중에서 27일날 이제 여기서 이제 뭐 경제 심포지움 여기에서 뭐 이런 내용을 갖다 연설할 것이다 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잭슨홀 미팅까지 저는 봐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왜냐면은 여기서 테이퍼링 얘기가 다시 나올 수도 있거든요. 26, 27, 28일날 쉬니까 26, 27이고 뭐 28일날 해봤자 우리는 어차피 새벽에 이제 장 끝나고서 얘기를 들을 거니까. 자, 이날은 솔직히 월요일날 그리고 화요일까지도 좋을 수도 있어요, 장이. 자, 근데 수목금 좀 애매해요. 잭슨홀 미팅도 좀 걱정이 되고 이 부분도 있고. 자, 그리고 이 부분이 지나간다 하더라도 테이퍼링이 9월이 아니고 11월로 합시다 이러면은 또 이제 11월도 그렇게 멀지 않거든요. 사실상 곧 있으면 9월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얘기를 좀 계속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하반기는 전반적으로 그렇게 막 활장이 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거의 뭐 박스권 안에서 이러고 놀지 않을까, 크게 하락만 안 해도 좀 다행이지 않은 그런 시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반기는. 자, 그래서 좀 조심하게 좀 소극적으로 좀 투자를 좀 하는 게 좀 좋아 보이고. 자, 그리고 자, 기준금리는 뭐 내년까지도 거의 제로에 가깝다는, 이거는 대부분 얘기가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기준금리 금리 인상 자체는 아예 신경을 안 써도 돼요, 사실상 주식시장에서는 지금. 자, 그리고 테이퍼링 같은 경우에 자 이제 이거를 갖다가 올해 시작해야 된다는 판단을 얘기하는 뭐 연준 고위 관계자가 적지 않다, 이것 때문에 많이 떨어지긴 했죠. 근데 지금까지 파월 의장이 얘기했던 거는 갑작스러운 테이퍼링으로 시장을 놀라게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왔어요. 이 분을 재지명하신 분이 옐런이고, 옐런 같은 경우에는 부채를 한도를 갖다 더 올려서 경기를 더 살려야 된다, 돈을 더 찍어내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에요. 자, 약간 그런 쪽의 분들이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는 테이퍼링이 오래 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봐요, 저는. 만약에 파월 의장이 더 가져간다면은. 그래서 잭슨홀,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잭슨홀 미팅에서 얘기가 나올 만한 게 걱정하지 말란 식으로 약간 나오고, 조기 진행은 안 하고 미리 천천히 얘기를 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을까, 파월 의장은. 뭐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근데 그 추측 때문에 그걸 갖다가 지금 뭐 저가라고 해서 막 이것저것 다 담기에는 또 리스크가 있죠, 사실. 그래서 소극적으로 좀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고.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의 뭐라고 얘기하는지, 이분도 만약에 조기에 지금 테이퍼링 진행해야 된다, 뭐 고용지표가 굉장히 나아졌기 때문에 이걸 진행하자 라는 뭐 그런 부분이 막 나온다면은 주가는 뭐 지수 자체가 전체 시장에 다 무너지겠죠, 당연히. 자, 이분이 말씀하신 게 제일 중요한데, 이분이 만약에 이제 조기 진행 아니고 지금 뭐 델타 변이나 람다 이런 게 계속 우려가 되고, 뭐 여러 기업들이 1월까지 지금 뭐 애플이나 이런 것들 전부 다 1월까지 다 재택인 걸로 알아요, 거의 다. 그런 식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연기를 하자, 요런 발언이 나온다면은 다시 활장이 잠깐은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잭슨홀 미팅까지는 좀 확인하고 비중을 좀 실어도 그때 실어야 되지 않나 싶고, 이거를 갖다가 예측하고 들어가기에는 좀 애매하다고 봐요. 그리고 월요일날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갭을 뜰 거예요. 자,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어디였어?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이거. 자, 이런 상태에서 저 테이퍼링 이야기가 저렇게 나왔으면은 분명히 얘도 거의 갭을 띄워서 시작할 거예요. 갭을 한 1%씩은 다 띄워서 시작을 한 다음에 그대로 2%까지 올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거기에 대고서 그걸 갖다 달려들기에는 또 애매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유자 영역이라고 전 봐요, 이렇게 새벽에 나온 재료들은. 그래서 월화까지는 좀 지켜보다가 수목금은 좀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시면서 좀 생각을 그땐 다시 해봐야 되겠죠. 여기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모르니까. 여기서 이야기가 나오면은 좀 언제쯤 테이퍼링이겠구나 하고서 그러면은 비중을 어디다 좀 실어볼까 라는, 그리고
저점 매수가 가능한 종목이 있는지 그때 좀 보는 게 전 좋아 보입니다. 자,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번 주는 좀 지켜보는 게 좀 나아 보인다는 말씀 드리고, 자, 그리고 그게 있었죠. 이제 관련 종목들, 기존에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 관련해서 말씀드리면은 아가방이 있는데, 자, 저출산과 고령화 위기감으로 중국 같은 경우에 원래 3자녀 출산이 안 됐어요. 자, 근데 3자녀 출산 허용을 갖다 이제 법제화를 했어요. 자, 뉴스는 지금 오늘 나왔거든요. 지금 오늘 다 나왔어요. 이게 법제화가 이제 풀린 게 오늘인가 봐요. 아니에요. 20일날. 20일날 열린, 20일 언제였지? 금요일날 열렸었네. 금요일 장 끝나고 나왔었나 보네, 이게. 그래서 뭐 세자녀를 낳을 수 있게 규정을 바꿨고요. 그리고 정부가 뭐 재정, 세금, 보험, 뭐 주택, 고용 다 해가지고 이런 부분을 갖다가 전부 다 양육, 교육 부담을 갖다가 전부 다 덜어주는 그런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자, 아무래도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중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데, 제가 다른 뉴스에서 봤는데 거의 뭐 1800조 정도를 갖다가 여기에다가 자금을 갖다 투입한다 뭐 이런 내용을 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뭐 육아휴직도 있고 내용 되게 많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그 이자녀를 갖다가 이제 풀긴 했지만, 그전에는 뭐 이제 허용된 자녀 이상을 낳게 되면은 벌금도 있었어요. 근데 몇몇 지금 도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둘째, 셋째를 낳으면 이제 돈을 갖다 주는, 매달 얼마씩 준다, 이런 식의 지금 정책들이 슬슬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지금 중국은 저출산에 대한 위기를 갖다 충분히 느끼고 계속 이쪽을 갖다가 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출산 관련해 가지고 중국만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온다면은 충분히 중국 외에도 이제 국내에서도 정책으로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점. 뭐 근데 정책이 지금 안 나오는 거는 주자들 간에, 대선 주자들 간에 지금 이제 디스전이 너무 심하죠. 아직도 딱히 뭐 이거 정책으로 싸우는 것도 아니고 정책의 방향 이런 거 뭐 이런 걸로 지금 얘기가 안 가죠. 지금 뭐 이 사람이 했던 뭐 말도 안 되는 지금 그런 걸로 지금 싸우고 있어가지고 지금 정책 얘기 하나도 안 나오고 있어요, 아직은. 그래서 어차피 대선이라는 거는, 대선은 하기는 해요. 정해진 디데이가 있어요. 아무리 싸우고 난리를 치더라도 결국은 대선 그 시기로 돌입이 되면은 그때부터 시작을 하죠. 그게 좀 늦어질 뿐이고 지금. 자,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 세자녀 출산 허용했고 뭐 똑같은 내용이에요. 출산자용 정책으로 이제 전환을 했습니다. 뭐 정식으로 입법을 했고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양육 지원 조치를 명시했다. 아까 얘기 말씀드린 거고, 3명 초과 출산에도 벌금도 없고요. 이제 뭐 마음껏 나아라죠. 지금 그렇게 나아도 지금 이제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러고 차트를 보게 되면은 지금 뭐 웬만한 종목들이 거의 비슷할 거예요. 솔직히 막 올라가는 차트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종목이 다 하락을 했기 때문에 지수가 저런 식으로 하락을 하니까 그나마 버텨오던 그런 자리들을 갖다가 다 깼어요. 웬만한 다 못 버틴 거죠. 이거 신용이 지금 계속 터지거든요. 지금 신용을 말씀을 안 드렸는데, 지금 외인이 초반에는 1조, 2조 뭐 이런 식으로 매일 던졌어요. 조 단위로 이렇게 던졌었는데, 근데 외인이 이렇게 안 던져요. 지금 뭐 해봤자 뭐 3천억, 뭐 4천억, 5천억 이 정도만 던져도 지수는 오히려 더 심하게 무너져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신용이 한 25조가 지금 들어가 있는데, 이 25조가 이 정도의 하락을, 이거는 지금 아가방이고, 지금 한 8거래일, 거의 9거래일인가 8거래일 지금 하락을 계속하기 때문에 신용이 못 버텨요. 더 이상 신용 같은 경우에 140%가 넘게 되면 이제 반대 매매가 나오죠. 반대 매매가 나오니까 반대 매매 나올 것 같은 사람들은 먼저 던져요. 내가 막 투매를 하면은 이 가격이 또 떨어지니까 또 다른 사람이 받아서 또 투매를 하고, 개인들이 알아서 무너뜨리는 그런 시장이거든요, 지금은. 그래서 이 투매가 언제까지 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월요일날도 반등이 나올 거는 같지만, 반등이 나온 다음에 어느 일정 부분에서 신용이 또 들어온다면은 분명히 그거는 또다시 하락으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는 잭슨홀 미팅부터 해가지고 내용들이 좀 많다 보니까 좀 소극적으로 좀 가는 게 좋아 보이고, 뭐 이런 종목들은 사실상 여기까지, 뭐 이거는 여기서 슈팅 쏘겠죠. 당연히 재료도 있고 내일 시장도 좋을 거니까 당연히 쏠 거예요. 쏘는데 이런 거는 올라타기에는 좀 애매하지 않나, 우선은 좀 더 지켜보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이거는 우선 보유자가 가져가는 게 맞죠. 뭐 조금 갭 뜬다면은 저는 올라타도 된다고 보는데, 조금 갭 뜨지 않을 것 같고 순식간에 올라갈 것 같아서 해서 최소한 이런 자리들은 좀 지켜주길 바랬어요. 자, 그래서 이런 이평이 모여있는 이런 자리 좀 지켜주는 듯 했었는데, 기어이 마지막 날 부셨죠. 기어이 마지막 날 부셨고, 자, 근데 매동을 보게 되면은, 자, 외국인이 부신 게 아니에요. 이게 전부 다 개미가 팔고 또다시 개미가 사고, 개미가 팔고 또다시 개미가 사고 하면서
특별하게 누가 이렇게 사간 그런 그림이 없습니다. 최근에 오히려 투매가 나올 때 이런 식으로 외인이 많이 가져간 그런 모습이에요. 외인들 평단을 보시면은 대략적으로 5,000원에서 5,100원 정도 보이거든요. 자, 얘네들이 한번 올릴 때는 진짜 시원하게 올릴 거예요. 이 수량. 그리고 그 위에서 던지겠죠. 우선은 얘는 뭐 단기로 본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여기까지 빠지기에는 좀 너무 많이 빠졌죠. 그래서 얘가 올라간다면 우선은 6,000원을 언제 넘기는지 한번 볼만하고, 그 다음에 가장 이슈가 되는 거는 국내에서 정책 테마들이 언제부터 움직일지, 그리고 정책을 갖다가 언제부터 주자들이 내뿜을지, 그걸 좀 주의 깊게 봐야 되지 않나, 이 종목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게임즈죠. 카카오게임즈의 오디는 지금 매출 1위를 계속 달성하고 있어요. 단 한 하루도 지금 내주지 않고 계속 1위에요. 완전히 리니지를 갖다가 거의 끝내버렸다고 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로 돈이 들어갔다는 거는 기존에 돈 쓴 사람들도 계속 이걸 하겠다는 의지거든요. 그래서 얘가 쉽게 이제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이게 한 달 이상만 가도 이게 충분한데, 지금 한 달이 넘어가도 단 하루도 뭐 1분도 1위를 갖다 내준 적이 없죠. 계속 이거 뭐 24시간 내내 1위 하고 있으니까. 자, 근데 여기서 나오는 거는 NC 같은 경우에 뭐 이제 NC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불소2가 나오고,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마블 퓨처 레볼루션 뭐 25일날 이제 출시를 한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경쟁이 될까라고 싶은데, 자, 저는 이거 경쟁이 아예 안 된다고 봐요. 마블 퓨처 레볼루션은 뭐냐면은 이게 RPG예요. 게임 장르가 RPG예요. 자, 오딘이나 리니지 같은 경우는 MMORPG로 좀 달라요. 게임 장르 자체가. 그래서 이쪽에 갈 사람은 아예 따로 있어요. 이쪽의 매출은 다른 게임에서 들어갈 거지, 오딘 매출을 가져갈 가능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자, 그래서 솔직히 얘는 별로 신경을 안 써도 된다고 봐요. 넷마블 쪽은. 자, 근데 그 NC의 블레이드 소울 2, 불소 2죠. 얘 같은 경우에는 장르 자체가 동일해요. 장르가 동일한데 이게 이번 주말인가 금요일날 장 끝나고였나, 어쨌든 그맘쯤에 장 끝나고였는지 금요일이었는지, 금요일날이었어요. 금요일인데 금요일날 이제 공개를 했죠. 인게임 영상을 공개를 했어요. 인게임 영상 공개를 했는데 말이 많죠. 원래는 사실상 여기에 과금 요소를 갖다가 없애가지고 일반적인 무과금 분들이 좀 게임을 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좀 만들겠다는 부분이 있었는데, 전부 다 과금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언어라고 해야 될까요? 명칭만 좀 바꿔가지고 똑같이 만들었죠. 거기에 플러스 월정액까지 집어넣었어요. 월정액까지 집어넣었는데, 솔직히 이게 만약에 리니지 W였으면은 가능할 수도 있나라고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솔직히 불소2를 갖다가 월정액까지 내면서 거기에 과금 요소까지 그렇게 들어가 있는 게임을 갖다가 가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싶어요. 오딘이 지금 잘 되는 이유는 똑같이 과금 요소는 있어요. 과금 요소는 있는데, 무과금도 게임을 갖다 즐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고, 뭐 채집이나 여러가지 활동을 통해 가지고 다이아도 벌 수 있고, 그래서 조금 시간은 걸리지만 게임을 진행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죠.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안 시스템이 지금 들어가는 걸로 아는데, 제가 봤을 때 안 시스템 그걸 갖다 월정액자를 안 사면은 아이템도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무조건 돈 내라는 거예요. 자, 그걸 보고서 이제 대부분 분들은 또 이제 혀를 내두르시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평가를 봤을 때는. 그래서 얘도 사실상 매출 잘 나와봐야 하루에서 이틀 정도 그 BJ 분들이 이제 숙제를 한다고 하는 말이 있어요. 게임 업체에서 BJ한테 돈을 주고 프로모션을 주죠. 그 다음에 그 뭐 아프리카 방송이나 이런 데서 뭐 현질을 하는 그런 모습을 갖다 막 보여주고 뽑기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때 이제 과금이 좀 올라가긴 해요. 그러면서 매출이 좀 올라가겠죠, 당일날. 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잠깐 올라갈 수 있다고 보지만 얘가 지속된다? 그건 좀 어려워 보여요. 자, 그래서 얘가 제일 중요하고, 저는 26일이고 얘가 제일 중요하지, 솔직히 얘는 별로 중요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자, 26일이 언젠지 봐야죠. 또 26일이 목요일이죠. 자, 요맘쯤에는 26일부터 해가지고 그 잭슨홀 미팅이 있다 보니 뭐 어차피 주의해야 될 구간이고,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얘네가 나왔는데 주말에 매출이 1위가 오딘이 그렇게 많이 안 밀린다, 여기까지 했을 때 오히려 오딘이 다시 1위를 갖다가 가져왔다 하면은, 이때부터는 오딘의 매출이 굉장히 급상승을 할 거예요. 이유인즉슨 뭐냐면은 이번에 리니지 W라는 걸 공개를 했어요. 리니지 W를 공개한 다음에 매출 순위가 갑자기 바뀌어요. 오딘은 원래 1위였어요. 오딘은 1위였는데
준비해놨지. 이걸로 보여드리면은 실시간 순위를 보시면은 자 리니지 W를 공개한 다음에 앱스토어 쪽에서는 지금 모디는 계속 1위죠. 자 이런 애들이 지금 오히려 들어와요. 자 카트라이더도 들어오고 별의별 거 다 들어와요. 뭐 쿠키런도 중간에 들어오고 삼국지 이런 애들이 오히려 매출이 더 높아요. 리니지 W 2M 여기 있어요. 리니지 W를 보고서 리니지 M과 리니지 2M이 매출이 지금 굉장히 떨어졌어요. 자 근데 리니지 W가 언제 나오냐, 올해 말쯤 나오려나요? 근데 그때까지 매출이 없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제 리니지 쪽에 돈을 안 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부분의 비슷한 게임인 오딘한테 이제 매출이 갈 거예요. 거의 100%죠 이거는. 얘네 때문이라도. 그래서 이걸 공개한 게 저는 잘한 건가 싶어요. NC에서 이걸 공개함으로써 주가는 방어를 할 수 있겠지만 당장의 그 매출은 방어가 안 될 거거든요. 이걸 보고 나서 여기다가 누가 돈을 쓰겠어요. 자 그러고 또 뭐 말씀드려 생각이 났었는데, 자 그래서 얘네가 언제 나오는지 그것까진 보면 되고, 그 사이에 있을 만한 게 이제 불소2인데, 불소2가 만약에 1위를 못한다, 무조건 1위를 해야 돼요. 얘네는 1위를 해도 지금 NC가 갈까 말까 한 그런 상황이어서 이거 1위를 갖다 며칠 못하고 무너진다 라고 하면은 얘죠. 얘가 다 먹었다는 거죠. 그럼 그 시장을.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는 얘네가 나오고, 그리고 마블도 좀 나오다 보니까 이번 주는 좀 개볼루션 사이트를 좀 계속 보시면서 순위도 좀 체크를 하시면서 좀 카카오게임즈 그리고 NC소프트 뭐 이런 쪽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솔직히 마블 그 게임 때문에 저는 넷마블을 건드리긴 좀 애매하다고 보고 있어서, 그리고 이번 주는 저는 특별하게 좀 새로운 종목을 굳이 건드리고 싶지 않은 주여서 좀 지켜보는 게 좋아 보입니다. 자 해서 카카오게임즈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자, 최근에 좀 많이 빠졌다가 앞전에 말씀드린 그 자리 있었죠. 자 이런 자리, 자 이런 자리들 지켜주고서 솔직히 73까지 지금 전 내려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안 내려오죠 사실상. 근데 지금 뭐 5일선 부근에서 5일선을 갖다 주고 뺏고 하고 있어요. 지금 5일선 제대로 올라타고 언제 장대를 세울지 모를 정도로. 자 근데 반대로 내려올 수도 있겠죠. 근데 시장 자체가 이번에는 좀 좋아질 것 같아 가지고 내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누를 거는 같은데, 보자. 지금 연기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얘네 같은 경우에는 살 때 계속 꾸준히 많이 사는 친구들이고, 지금까지 꾸준히 매도를 해왔던 친구기 때문에 이제부터 만약에 꾸준히 매수를 한다면은, 얘네는 근데 위로 올려 사기보다는 밑에 깔아 사다 보니까 얘네는 약간 방어, 주가를 갖다가 밑으로 빠지지 않게 계속 방어하는 그런 역할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솔직히 주가를 올릴 친구들은 여기 사모펀드, 뭐 금투 이런 애들이죠. 외국인 뭐 이런 애들인데, 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자리는 오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고, 우선은 한번 치고 올라간다면은, 만약에 매출도 좋고 사실상 매출은 좋죠. 치고 올라간다면은 여기 한 86 요정도 부분, 요까지는 거의 좀 봐주지 않을까. 그냥 여기까지는 금방 갈 것 같아요. 요정도 86 정도 되는 것 같네요. 여기 요런 자리들. 자 그리고 여기 밟고 올라탄 자리 한 86,000원 되네요. 86,000원 정도. 고선까지는 좀 보여요. 금방 갈 거라는 게 좀 보이고, 그 다음에는 뭔가 재료가 뜨거나 아니면은 뭐 불소투가 확 무너지거나 경쟁작들이 좀 무너지거나, 아니면은 걔네들이 경쟁작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매출 1위를 유지를 한다 이래버리면은 좀 얘기가 달라지죠. 자 해서 얘는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아직까지는 뭐 특별하게 누가 막 미친듯이 매수를 했다 이런 그림은 없어요. 다들 이런 식으로 주가를 갖다 횡보를 시키면서 지금 주고받고 하고 있고, 오로지 좀 보이는 건 연기금만 좀 많이 샀다 이런 부분 좀 보이네요. 자, 그러고 그 다음 종목 재료가 한국전자인증 같은 경우에 언제였었지? 이게 8월 20일 목요일이었었나? 금요일이었었네요. 금요일 10시? 이게 10시였었나? 네 어쨌든 보통주를 갖다가 이제 소각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자 소각한다는 내용으로 한번 쫙 떴다가 한번 뺐죠. 저 소각 내용이 이날이었었나? 이날이었었던 걸로 전 기억하는데 수요일이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지난주에 있어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이제 소각 내용이 있어서 한번 띄우고, 뭐 근데 소각 내용으로 움직인 게 아니에요 사실. 얘는 이제 카카오뱅크가 가면서, 얘는 지금 카카오뱅크가 이런 식으로 꾸준히 올라가면서 지금 카카오뱅크의 그 가치를 가지고 이제 논하는데, 카카오뱅크가 이 정도면은
그 뭐야, 토스뱅크가 어느 정도겠느냐, 뭐 이제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고, 자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윗골이 굉장히 심해서 건드리기 솔직히 쉽진 않아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굳이 추천을 드린다면은, 보시면은 여기 21선 있어요. 21선을 한 번씩 닿을 때가 있거든요. 아니면 근처 왔을 때, 그럴 때는 저는 좀 건드려 보는, 뭐 신규 진입이라면은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뭐 기존 가지고 계신 분들 말고 이 정도 왔을 때 좀 건드리는 게 저는 이게 좋아 보여요. 어차피 시장이 그렇게 지금 막 좋아질 거다 이런 장도 아니고, 어차피 시장 자체도 횡보를 할 거고, 세계적인 이슈도 그렇게 많은데, 그리고 환율도 지금 안 좋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얘는 카카오뱅크를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좀, 그리고 9월 말에 얘가 토스뱅크 출범인데, 토스뱅크 상장이 아니에요. 이거는 한국전자인증은 얘에 대한 지분율을 가지고 있기는 해요. 그러면은 상장을 했을 때 당연히 뭔가가 보여요. 근데 얘 상장 가능, 뭐 22년에도 가능을 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얘는 상장을 한 23년에 할 거라고 봅니다. 여러가지 뉴스나 얘네들이 투자받았던 곳들의 그 계약 조건을 봤을 때 23년에 분명히 저는 상장할 거라고 좀 보는 입장이고, 그래서 23년까지 상장이면은 솔직히 이거 언제든지 9월 토스 출범 이후에는 바로 나락시킨 다음에 쭉 횡보 거칠 거예요. 그러고서 천천히 올라와도 충분한 시간이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좀 가면서, 시간을 가면서 9월 말 되기 전에는 조금씩 덜어내는 그런 게 좀 좋아 보입니다. 자, 그리고 프롬파스트, 얘는 지금 주말에 뉴스가 떴죠. 굉장히 뉴스가 없었어요. 저 뭐 여야 뭐 같이 한다, 뭐 합치를 한다, 뭐 어쩌고 뭐 얘기 나왔는데 뉴스가 계속 없어가지고 지지부진하다가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든 살렸거든요. 세력이 지금 어떻게든 차트를 안 밀리겠다고 살려왔었어요. 죽으면은 살려놔가지고 막판에 장막판에 살리고 차트를 안 뭉개다가 기어이 포기를 하는 모습이었어요. 도저히 못 버틴 거죠. 자, 그래서 도저히 못 버텨서 같이 던지고 나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특별히 누가 던졌다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세력이 던진 게 아니라고 봐요. 저는 개미들의 투매예요. 개미들이, 어떤 큰 개미가 뭐 그렇게 크진 않겠죠. 5,000개 해봤자 뭐 한 5,000개 던지니까, 여기 호가가 얇거든요. 이거 호가창 보면은 후두두둑 떨어지고, 올려놓으면은 또 다른 개미 후두두둑. 왜냐면은 이거 신용 깨진다고 했잖아요. 신용, 호가 얇은 것들은 신용이 잘 깨져요. 호가가 얇으니까 한 번에 막 3% 4%씩 깨지면은 신용 비율 막 터지는 게 보이기 때문에 신용 거의 위태위태 하신 분들은 던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자, 그래서 신용이 완전히 좀 많이 나갔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자리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자리까지 왔어요 사실. 자, 이런 자리 밟고 올라탄 자리들, 그리고 보시면은 121선과 정확하게, 그렇다고 그 누군가가 미친듯이 매수 한 그런 흔적 없어요. 일방적으로 그냥 이거는 시장 흐름에 따라서 떨어진 그런 거죠. 자, 근데 그 상황에 지금 재료가 떴죠. 거기에다가 미국에서 토요일 새벽에 좋은 내용도 살짝 날라왔고, 시장 상황도 좀 좋아질 것 같고, 자, 분명히 이거 갭 뜨던지 갭 안 뜨면은 바로 슈팅이 금방 나올 것 같아요. 얘도 뭐 세종시 완전 이전이다, 국회법을 개정을 해서 여당 단독으로 처리를 하겠다 라는 게 지금 이낙연의 말이에요. 자, 이낙연 지지율이 뭐 몇 번 그렇게 막 높진 않지만 그래도 순위 안에 들죠. 충분히 순위 안에 들고, 그리고 말하는 거에 대해서, 정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꽤 세게 움직여요. 정책적으로 충분히 이거는 한번 슈팅 쏠 수 있어요. 근데 내일은 이제 시장 자체가 모든 종목이 다 같이 가는 약간 그런 분위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쪽이 막 그렇게 막 수급이 막 몰리고 그러기엔 또 어렵지 않을까. 차라리 이런 재료들은 조금 시장이 한 보합 정도 움직일 때, 그럴 때 좀 나와주면은 확 눈에 튀어가지고 좀 잘 갈 수 있을 텐데. 자, 어쨌든 뭐 22일 날 국회의사당 세종시를 완전히 이전을 하고, 이거를 갖다가 여당 단독으로라도 국회법을 처리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충청도에서 표를 많이 주겠죠 이러면은. 자,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야당에서도 또 얘기를 할 거예요. 그렇다고 야당이 안 되라고 하진 않을 거예요. 분명히 이전은 뭐 괜찮다고 하면서 같이 손을 흔들어 주겠죠. 자, 그래서 저는 뭐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고, 자, 그래서 이 재료로 내일 좀 갈 것 같아요 얘도. 자, 그리고 미래에셋벤처, 얘 같은 경우에는 마켓컬리로 좀 움직이는 큰데, 뭐 다른 것들도 있지만 아직 뭐 특별하게 뭐 무신사나 이런 거 아직 움직인 거 없죠. 자, 그런 거 없다 보니까
우선은 지금 여기부터 계속 박스권으로 놀고 있어요. 계속 박스권으로 놀고 있고, 마켓컬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슈팅이 나올 뻔했었죠, 앞전에. 자, 근데 주간사를 갖다가 좀 뽑는데 좀 문제가 좀 있었죠. 뭐 문제라고 하기는 좀 그렇죠. 근데 주간사를 좀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 그때 SSG.com이 상장할 것 같으니까 웬만한 애들이 입찰을 안 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입찰이 아니고 PT를 안 하는. 자, 그래가지고 주간사 선정이 이제 그때 KB만 이제 좀 참여를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안 하는 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마켓컬리 측에서 하기는 하되 뭐 조만간 뭐 얘기를 하겠다 뭐 이런 식이었었는데, 우선 마켓컬리는 이것 때문에 안 떨어지는 이유는 있어요. 마켓컬리가 적자예요. 보시면은 지금 적자가 1100억씩 나오는 이런 곳이에요. 매출은 크지만, 그리고 적자가 크고 대주주 지분이 굉장히 작아요. 이분이 대주주인데 이분이 한 6% 가지고 있나 그럴 거예요. 대주주 지분이 적고 그걸 갖다 휘어감을 수 있는 그게 없다 보니까 지금, 그리고 시장에 지금 진입하는 신선 쪽에 진입하고 지금 신선 쪽에서 막 투입하는 투자액들이 엄청나다 보니까 지금 무조건 마켓컬리가 살기 위해서는 투자를 더 해야 돼요. 근데 투자할 돈이 없어요. 투자자를 더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도 한계예요. 자, 그러면서 최대한 빨리 상장해서 상장을 통해서 자금을 갖다 끌어와야 되겠죠. 얘네들도 쿠팡처럼 무조건 자금이 필요한 애들이에요. 급하죠. 그래서 저는 얘네는 아무리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상장을 하겠거니 라고 보는 입장이고, 자, 그래서 얘네는 언제든가 갑자기 띡 하고서 주간사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당연히 이런 박스권은 시원하게 돌파를 하겠죠. 바로 그러면서만 이런 자리까지는 가겠죠. 충분하게 거의 10,000원 근처 가겠네요. 근데 그게 언젠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얘는 천천히 가지고 될 것 같아요, 그냥. 자, 그리고 그 다음 뉴스가 없어서 현대바이오랜드는 좀 아쉽지만 버틸 만큼 버텼어요. 웬만한 종목들 다 무너졌잖아요. 웬만한 종목들 진짜 바닥을 갖다 그렇게 힘들게 지켜왔는데 얘도 힘들게 지켜왔어요. 정말 힘들게 지켜오다가 이번에 지수 밀리는 거는 도저히 못 버틴 거죠. 자, 근데 이것도 얘네도 제가 봤을 때 투매예요. 거의 보시면은 어느 한 곳에서 개인 외국인 기관을 보시더라도 어느 한 곳에서 대량으로 나온 게 없어요. 대량으로 매집을 했다는 것도 없고, 그 얘기는 뭐냐면은 개인이 팔고 그 판 거를 또 개인이 받고 그 받은 애들을 또 주가가 내려가니까 또 그 가격에 또 팔고, 개인의 그 신용이 투매가 투매를 불러오고 또 투매를 불러오는 약간 그런 지금 그림을 계속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냅둬도 알아서 지금 주가가 빠져요. 앞전에 이 정도 빠질 때는 빠져봐야 지수 막 한 2% 빠질 때는, 그때는 이제 외국인들이 한 2조씩 던졌거든요. 근데 지금 2% 3% 지수가 빠질 때는 막 지수가 2% 3%씩 빠지는데, 지금은 걔네들이 3, 4천억씩만 던져도 이렇게 빠져요. 지금 신용이 계속 터지고 있다 보니까 이거를 노리고서 좀 더 때릴 수도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번 주는 계속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이런 자리 솔직히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어차피 코로나는 어차피 언젠가는 끝날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지금 이거는 상황이 영 좋진 않죠. 굳이 자리를 본다면은 거의 여기까지 보이네요. 앞전에 있었던 이런 자리들, 슈팅 쏘다가 못했던 저항 자리, 앞전에 지지를 받았었던 자리, 자, 그 가격이 얼마인지 보면은 대충 하지마 17,500원 정도 돼요. 좀 많이 빠져야 되죠. 뭐 그 가격이 올 가능성은 없어요. 사실 제가 봐도 안 왔으면 좋겠고, 당연히. 자, 이런 종목은 얘도 호가창이 되게 얇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종목은 좀만 건드리면은 시원하게 올라가요 또 갑자기. 그리고 실적이 좋았거든요. 얘는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솔직히 이런 종목은 실적이 좋아서 이 정도 나오면은 솔직히 이거는 무조건 가져가야 되는 종목이고, 그러니까 장투 종목으로 놨죠. 이거는 아무래도 상황이 델타 변이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SK바이오팜도 특별한 뉴스는 없었는데 얘 같은 경우에도 연기금이 좀 받아주기는 했어요. 받아줬지만 받아준 거 이상으로 좀 후드를 패는 약간 그런 게 있었죠. 근데 앞전에 보면은 막 7만주 8만주 이렇게 강하게 때릴 때보다 그 정도 수준으로 빠지는데 외국인이 그렇게 강하게 안 던졌어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알아서 나가요. 지금 개인들이 신용 많이 산 사람들 12만원 깨질 때 많이 샀을 거야. 분명히 신용들 물 많이 타고. 자, 이 자리를 갖다가 버텼었고 굉장히 좋은 자리죠. 사실 좋은 자리예요 진짜. 하면서 바닥 치는 줄 알았는데 끌어올리고
당연히 저라도 이 정도면 한번 다음날 올라가겠거니 하고 한번 건드려 볼 만해요. 자, 그러면서 물 타신 분들도 있을 거고. 자, 신용 깨지는 게 지금 보이는 게 봤다시피 지금 특별하게 던지지도 않았어요. 누가 그렇게. 오히려 연기금도 많이 받아줬죠. 자, 오히려 이제 개미들이 손 털고 나갑니다. 지금. 자, 신용 터지는 게 이런 데서 계속 웬만한 종목들이 거의 비슷해요. 지금 안 던져도 알아서 나가주는 지금 약간 이런 모습이죠 다. 그래서 얘도 올라온다면은 시원하게 올릴 때 12만원까지는 바로 복구를 시킬 거예요. 뭐 얘는 어차피 근데 일본 시장과 중국 시장의 마일스톤이나 그런 부분을 좀 보고 가는 거기 때문에 천천히 보셔도 될 것 같고, 지수랑 또 연동이 좀 심하니까 지수가 오를 땐 또 시원하게 올라주죠. 자, 그리고 DPC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한 고가 10% 정도 목요일날이었었네요. 찍어준 적이 있었어요. 목요일날 찍었던 거는 이거였어요. SM랩 뭐 고효율 양극재 개발이 있었다. 그리고 뭐 전기차 배터리를 얘네가 근데 상장사가 아니에요. SM랩이. 자,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투자를 했던 회사가 DSC 인베스트먼트가 있고, 그리고 DPC 스틱, DPC의 스틱 인베스트먼트가 이제 좀 투자를 했었어요. 그리고 얘네 거 다트 가서 보시면은 있더라고요. 얘네 둘 다 스틱이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같이 움직이긴 했어요. 근데 DSC만 좀 약간 좀 받아서 가는 것 같아요. 자, 보시면은 거래량도 좀 시원하게 잘 터졌고, 바닥에서 갭도 띄었는데 나쁘지 않아요. 뭐 이 지수가 워낙 안 좋아서 이거밖에 못 갔다고 전 보는데, 자, 우선은 앞전에 있었던 이런 자리 맞고 떨어졌었고, 자, 하면서 안 죽이고 어떻게든 버티죠 지금. 자, 이런 애들은 뭐 이제 지수 좋아지면 다시 한번 올라타겠죠, 이런 자리까지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DPC죠. DPC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이 자리에서 어떻게든 다시 올려서 살려놨었어야 되는데 살려놓지는 못하는 모습이에요. 아쉽지만 얘는 그랩이랑 그런 것까지 좀 보고 가야 되지 않나. 솔직히 얘 실적 나왔는데 실적도 잘 나왔어요. 근데도 주가가 이렇게 밀린다는 거는, 이런 거는 이제 슬슬 건드려 봐야 되지 않나 좀 싶은 그런 종목이에요. 이 정도면은 재료란 재료는 거의 다 도출이 됐죠. 마지막 그랩 재료가 남았지만 언제든지 올리면서 그냥 뉴스 만들고서 상승한 이유는 갖다 붙이기 나름이니까. 얘도 보면은 얘도 민게 개미예요. 개미. 사실상 기껏 버티던 개미들 지금 다 나가고요. 자, 이런 뉴스가 있었고, 디즈니 플러스 내용은 매일 나와요. 그리고 매 주말만 되면 희한하게 나와요. 주말만 되면 뭐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 뭐 11월이라고 계속 나오고, 올 11월에 뭐 이게 상륙을 하고, 근데 뭐 추가적으로 뭔가 이렇게 좀 더 나오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추가적인 뉴스가 맨날 똑같아요. 지금 11월이라는 내용이. 그게 좀 아쉬워요. 자, 근데 우선은 선호공 같은 경우에도 차트를 제대로 깼어요. 얘도 제가 봤을 때는 외인이 계속 나가기 때문에 좀 애매하다, 좀 약간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이런 자리를 깨면서 기어이 폭락을 했죠. 어쩔 수 없는 거는, 근데 여기서 개인이 못 버텼어요. 이거는 많이 들고 있고 계속 물타던 개인들이 결국은 못 버텼고, 그 못 버틴 물량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한 10,000주를 던지니까 1%가 떨어졌는데, 그걸 보고 또 놀래서 거래 20,000주를 또 누가 던지고, 그걸 보고 또 겁먹고 30,000주를 던지고. 자, 그러니까 바닥에서 요만큼 올리면서 외국인 다시 한번 주워 담는, 뭐 이건 단타 물량일 수도 있어요. 완전히 돌아온 게 아니에요. 자, 어쨌든 이런 자리까지 내려오긴 했는데, 지금 종가상으로는 거의 이런 자리에요. 지금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이 재료가 디즈니 플러스로 갈 거냐, 아니면은 저출산으로 갈 거냐. 지금 저출산 같은 경우에는 뉴스가 나왔잖아요. 내일 같은 경우를 좀 보면 알 수 있을 거는 같아요. 얘가 만약에 움직인다 그러면 저출산 엮어서 갈 생각이 있는 애고, 내일도 만약에 크게 안 움직인다, 저출산 애들이랑 비슷하게 안 간다, 그러면은 얘는 디즈니로 가야 될 애인데, 디즈니는 11월이기 때문에 멀진 않았는데 뉴스가 새로운 게 없다는 거. 자, 그리고 매집하는 그런 모습이 앞전에는 보였었는데 외인이 계속 손 터는 모습이 보였었죠, 그 다음부터. 자, 그래서 좀 아쉬워요 얘도. 근데 이 정도 자리 나빠 보이진 않아요. 어차피 시총도 지금 굉장히 낮고, 시총 600억짜리이기 때문에 움직이기 쉬워서 얘는. 자, 그러고 코나아이 뭐 차트들이 다 이렇죠. 뭐 볼 때마다 안 깨진 종목이 없네요 지금.
자, 지난번에 코나이 무너질 때 말씀을 드렸을 때 37,000원하고 15,000원 말씀을 드렸어요. 37,000원 정도 말씀드렸던 거는 한 이 정도 됐죠. 이 자리 37,000원 이 자리, 그리고 만약에 앞에 있었던 갭을 메운다면은 35,000원. 자, 이 구간 이 갭을 메우러 내려온다면은 35,000원까지 보인다라고 했는데 35,000원 조금 안 닿고 다시 올려서 살려가지고 37,000원에다 올려놨어요. 깔끔하게 우선은 살려놓는 모습이고, 얘가 살아난 거는 근데 재료가 있었어요. 얘가 살아났었던 거는, 얘네가 뭘 했냐면은 코나이가 뭐 CBDC도 얘기했지만, 얘네가 코나이가 제네시스 차키를 갖다가 원래 공급을 했어요. 카드키를. 근데 이 제네시스한테만 하던 걸, 제네시스도 이제 많이 팔리고는 있지만 사실상 제네시스보다 당연히 현대차, 기아차가 더 많이 팔리겠죠. 자, 보시면은 제네시스를 비롯해서 이후에 출시될 현대, 기아에 계속 새롭게 나올, 그러니까 지금 나온 차들 말고요, 새로 나올 차들을 갖다가 차량에다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현대, 기아차, 제네시스 차량의 모든 카드키는 얘네가 이제 만드는구나 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뭐 얼마나 큰 매출이 나올지는, 이게 매출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좀 사업 보고서를 좀 봐야 되지 않나 싶은데, 당연히 이익이 나니까 하겠죠. 그리고 규모의 경제라고, 지금까지 뭐 제네시스 하나만 했을 때는 만약에 이익이 뭐 한 1% 밖에 안 났다고 하면은 이거 예예요. 예시 전혀 안 봤어요 저도 이거는. 자, 현대, 기아까지 같이 한다고 하면은 규모의 경제로 뭐 한 3% 정도 이익이 날 수도 있어요. 오히려 이익률은 올라갈 수 있고 더 돈도 많이 벌 거고 매출 볼륨도 커질 거니까 나쁜 내용 전혀 아니고 좀 괜찮다고 봅니다. 근데 이 내용으로 이걸 갖다 여기까지 끌어올리기에는 좀 역부족이지 않나. 좀 재료가 좀 더 있어야 되고, 이런 종목도 호가가 굉장히 얇아요. 호가창이 얇다 보니까 올라갈 때도 말도 안 되게 올라가고 내려갈 때도 말도 안 되게 내려가고, 주가가 이만큼 빠지니까 지금 이제 기관들이 슬슬 주워 담죠. 자, 결국은 이 종목도 개인들이 못 버틴 종목이에요. 대부분 여기서부터 물을 탔을 거예요. 막 버티면서 여기 막 지지 보면서 막 물을 탔을 거예요 분명히. 자, 그러고서 이제 버티다가 못 버티고 나오는 모습이죠. 자, 이게 마이너스 14,000이 마이너스 14,000만 보이는 거지, 사실상 새로 산 사람도 있어서 마이너스 14,000인 거예요. 위에서부터 개인이 팔고 또 개인이 사고, 개인이 팔고 개인이 팔고, 이걸 여기도 참 아쉬워요. 그러니까 신용 때문에 무너지는 종목들이 되게 많은데 지금 볼 때마다 되게 많아요. 지금 이거 말고도 제가 또 다른 종목 보면 볼수록 너무 많아서. 자, 그리고 덱스터가 뉴스가 주말 뉴스예요. 이거는 덱스터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AR, VR에다가 이제 컨텐츠를 갖다가 영상 밀을 갖다 입히는 약간 그런 작업을 해요. 그 VFX 그런 쪽, 그리고 AR 그런 쪽을 갖다가 이제 영상을 만들고 하는데, 이거를 쓰면은 이제 가상 세상이 활짝 열린다, 뭐 메타버스가 뜬다라고 해요. 자, 그리고 XR도 있죠. 여기에 얘와 얘가 접목된 게 XR이에요. 더한 게. 얘네가 왜 얘기가 나올 거냐면은, 제가 덱스터를 가장 처음에 영상을 찍어서 말씀드렸을 때 그 얘기를 했을 거예요. 애플에서 내년 상반기에 나올 거예요 분명히. 이거 안경 쓰는 거, 이 애플이 나오게 되면은 분명히 여기 컨텐츠가 매우 많이 필요해요. 애플이 나오는데 삼성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어요. 삼성도. 자, 분명히 같은 시기에 또 나올 겁니다. 와치나 그 이어폰이나 모든 걸 보더라도 시기가 거의 비슷하게 움직여요. 두 군데가 하나라도 밀리지 않죠. 자, 내년 상반기면은 뭔가 쓰고 다니는 게 이런 게 되게 많을 거라는 거예요. 자, 해서 뭐 이거 많아요. 웬만한 기업들 뭐 페이스북 5년 뒤에 메타버스 한다, 이거 말고도 웬만한 큰 회사들 다 얘기했죠. 애플도 뭐 한다고 했었고. 자,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메타버스가 근데 이거 말고 이게 있었어요. 메타버스에 입주를 했거든요. 금요일날 대선 주자들이 메타버스에 입주를 했어요. 메타버스 뭐 메타폴리스인가 그쪽에 입주를 했다고 해요. 입주를 하면서 뭐 소통을 다짐했지만 아직 사실상 여기서 메타버스 이 안에서 뭔가를 얘기하고 소통하고 정책을 내보이고 이런 부분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개인들이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은 아직 없다고 해요. 자, 근데 그런 부분을 갖다 늘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입주식만 했던 거예요 금요일날은. 자, 금요일날 그때 뭐가 중요하냐면은,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은, 대선 주자들이 메타버스 입주를 했는데 입주식만 했고, 그러면 지금부터 뭔가 이야기할 게 대선 주자들마다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한 명이 메타버스에서 뭘 얘기하면은 나도 해야지 분명 나와요.
예전에도 누구였지? 이낙연이었었나? 메타버스에 나와가지고 뭐 얘기했을 때 그런 게 있었죠. 그러면서 한번 슈팅을 쐈었던 그런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재료는 계속 나올 수가 있어요. 대선이 이제 코앞이죠. 그러면서 분명히 이런 부분들 계속 끊임없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자, 덱스터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때 한 12,000원 선, 여기 12,000원 선 오면은 살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이것도 깼어요. 아쉽지만 저는 이 자리는 나쁘지 않다고 봤었고, 이 자리를 기어이 깼지만 다른 종목들보다는 좀 덜 깼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얘도 보게 되면은 전부 다 개인이 나가면서 깼어요. 이게 개인이 뭐 한 12만개 13만개 나갔는데 이거 나가면서 말이 13만개지 투매가 투매를 불러오는 그런 그림이었었고, 그거를 시원하게 그냥 위로 안 사고 밑에서 받아 먹으신 분들이 여기 있죠. 자, 근데 내일 장 좋겠죠. 제가 봤을 때는 내일 같은 경우에는 잘 움직이는 약간 그런 테마들이 있는데 이번에는 한 거의 이 정도 보이지 않을까. 슈팅 쏴서 올려준다면은 다시 한번 한 이 정도, 이런 자리들, 그리고 이런 자리, 요 자리까지는 올려서 치고 내려오면 치고 내려오지, 거의 13,000 초반대까지는 좀 보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요. 뭐 내일은 내일이고 그 다음도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계속 그리면서 갈 건데 지수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죠, 모든 종목이. 그래서 얘도 지수가 빠지면서 종목이 같이 빠지면서 이분들이 사갔다 라는 그런 점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SSC.com, 지금 제가 세 종목을 얘기하고 있죠. 마켓컬리, 그리고 SSC.com, 그러고 오아시스 마켓. 자, 근데 그 중에서 지금 몸가 10조를 갖다 계속 얘기하는 곳이 SSG예요. 그리고 얘의 움직임을 가장 많이 봐요, 증권사에서도. 우선 제일 크죠. 그리고 뒤에 이마트라는 곳이 있고. 자, 보게 되면 이마트도 솔직히 얘는 빠질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얘도 빠져요. 얘도 빠졌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든 이 자리를 지킵니다. 자, 이런 자리들 지금 여기도 지지 되게 잘해요, 이 자리. 자, 16만 7,500원 16만 8천원 정도 됐는데 이 자리를 갖다가 계속 꾸준히 지지를 했었고, 자, 그나마 위로 계속 조금씩 열어주는 방향이었어요. 지지를 하더라도 열어줬었는데 이번에는 좀 지수가 밀리니까 얘도 힘들었죠. 근데 투자자를 보게 되면은 특별히 던지신 분이 없어요. 오히려 개인들이 또다시 던지면서 그거를 그냥 앉아서 떨어지는 건 떨어지는 대로 받아가는 그런 모습들. 자, 올릴 때 이제 개미들 못하게 시원하게 올리겠죠. 지수 좋아지는데 개미들 바로 탈 거 아는데 이걸 갖다가 시원하게 안 올릴 리가 없다고 봐요. 그래서 얘도 내일은 바로 출발하지 않을까 좀 보이고. 자, 지어 같은 경우,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아시스 마켓이죠. 오아시스 마켓이면은 지금 이거는 세 종목 다 있어요. 하반기 SE.com, 마켓컬리. 자, 여기에 오아시스. 자, 여기까지 이제 진행을 하는데, 오아시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주관사 선정이 돼 있죠. 근데 마켓컬리 아직 미정이에요. SE.com 지금 REF 지금 보내가지고 얘도 아직 미정이죠. 그래서 얘네들 언제 주관사 신청이 됐고 주관사 정해졌다 라고 뜨게 되면 한 번씩 슈팅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증권신고서 제출이 언젠지 그게 또 이제 중요하겠죠.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세 개는, 이 세 종목에 관련된 거는 계속 같이 가는 약간 그런 분위기예요. 근데 뉴스가, 개별 뉴스가 누가 뜨느냐죠. 오아시스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개인 많이 나왔겠죠, 당연히. 자, 기타 법인 지금 이런 식으로 꾸준히 사는 모습 약간 좀 독특해요. 지금 뭐 알고 사는 느낌이에요, 얘는. 티 안 나게 그냥 생길 때마다 지금 주워가는 모습이고. 자, 외국인 좀씩 던지고는 있는데 뭐 크게 의미 없어 보여요. 외국인 던질 때 그냥 같이 던졌었던 그때 당시고, 그리고 마지막 날 하락했을 때는 그 누구도 가져가는 모습이 없죠. 자, 이거는 그러니까 앉아서 그냥 마이너스 2%까지 그냥 내려간 거예요. 투매가 투매를 불러온 그런 자국들이죠 지금. 조만간 올라갈 거고, 얘는 보면은 이런 자리 어쨌든 잘 지켰죠. 어쨌든 잘 지켰고, 거기에다가 내일 장 좋을 거라고 전 예상을 하기 때문에 다시 올려 세우겠죠. 분명히 한 26,000까지 잘 세워가지고 얘도 좀 잘 올라가지 않을까. 근데 뭐 지수가 밀리면은 솔직히 아무리 좋은 종목도 이걸 버티기가 힘들어요. 자, 그리고 대보 같은 경우에는 밀리긴 했는데 밀린 것도 아니죠. 얘는 거의 안 밀리고 잘 지켜냈어요. 대보는 잘 지켜냈는데 내용이 너무 좋았죠.
얘도 내용이 너무 좋았어 가지고, 얘가 이거 내용 전에 실적 공시가 있었어요. 실적 보시면 알겠지만 실적 굉장히 좋아졌어요. 얘네도 실적 굉장히 좋아지자마자 바로 그게 있었어요. 매출 공시가 떴어요. 근데 매출 공시가 탈철기 쪽이 아니고 이번에 새로 좀 진행하는 그런 쪽에서 매출이 나왔어요. 2차전지 소재 임가공에 대한 계약이에요. 그냥 매출 공시가 아니에요. 소재 임가공에 대해서 60억 원 규모로 지금 이제 계약을 따냈는데, 자, 그러면서 바로 그 다음날 공시가 또 뜨죠. 대본마그네틱 51억 규모로 신규 시설 투자. 근데 신규 시설 투자가 뭐냐면은 2차 전지용 소재 임가공을 위해서, 이거는 그 리튬 소재 쪽인데 그쪽에 공장 설비를 늘리는 거고, 그리고 매출도 제가 생각했던 매출 공시는 탈철기 쪽 매출 공시를 갖다 예상을 했지만 그건 아직 안 뜬 거예요. 오히려 이쪽에서 지금 매출 공시가 떴고 그걸로 주가를 갖다 지수가 밀림에도 방어를 좀 해왔죠. 자, 그러면은 아직 남은 거는 탈철기 쪽 매출 공시가 있을 거고, 그리고 전환사채가 거의 이제 해소가 된 걸로 알아요. 많이 해소가 됐을 거예요. 아직 다는 아니고 얼추 한 볼까? 19만조, 한 달 동안 19만조 한번 볼까요? 그냥 킨 김에 보죠. 자, F1 보면은 방금 봤었는데 남은 물량이 29만 주네요. 2회차 남은 물량 이거 전부 다 이제 전환 시켰다고 하면은, 우선 전환 시기가 언제였지 이게? 8일 상장 예정일이 26일 이후부터 얼마나 나갔는지 보면 되겠네요. 7월 26일 조회 된거야 이게? 7월 26일 8월 19만 8천 개 정도 나간 것 같아요. 20만 개 거의 다 나간 것 같아요. 웬만큼 전환사채도. 자, 나올 게 원래 29만 개인데 29만 개 중에 지금 그냥 단순하게 봤을 때 앞전 것도 몇 개 남았겠지만 한 19만 개 나갔다고 하고, 그러면 한 10만 개 정도 남지 않았을까? 자, 물량이 요즘은 많이 안 나와요. 왜냐면은 주가가 이만큼 오르면은 좀 나왔거든요. 얘네가 원래 36,000원 정도에서 넘어가면은 물량이 좀 나오던 애들인데 요즘 안 나오는 거 보니까 그렇게 급하지 않은 것 같아요. 웬만큼 급한 수량은 내보낸 것 같고.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좀 지수만 좀 괜찮다면은 얘도 좀 시원하게 이런 부분 37,000원 부분은 좀 나가지 않을까. 이제는 앞에서 있었던 이런 자리 지금 굉장히 잘 올라가죠. 지금 저점은 계속 올라가면서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위에는 틀어막고, 주봉으로 보시면 더 자세히 보이는데 이게 주봉으로 보시면은 굉장히 잘 타고 가고 있죠. 자, 위에는 쭉 틀어막아 놓고 결국은 한 번 정도 시세 분출이 나온다고 좀 보고 있는데, 이게 어떤 공시에 따라 움직일지 모르겠어요. 뭐 신사업도 계속하고 수익이 나는 족족 다시 재투자하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크게 계약을 다시 또 따오고 있고, 전 괜찮게 보는 기업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거 전환사채 물량만 끝난다면은 올라가는데 이제 좀 걸림돌 될 건 없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오늘은 거의 종목들 말씀을 드렸는데 대부분 종목이 좀 많이 빠져서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여기서 뭐 손절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뭐 이걸 기회 삼아 가지고 기다렸던 종목들 죽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자, 근데 대부분이 손절이나 아니면은 지금 보유를 하시면서 좀 힘드시겠죠. 근데 지수 자체가 워낙에 많이 빠져서 솔직히 이거는 종목에 대한 악재가 아니에요. 이번 주만 하더라도 일주일 동안 이번 주만 하더라도 코스피가 저가는 마이너스 7.3%예요. 그냥 기본적으로 내 종목이 마이너스 7.3은 이상은 맞았겠구나 보시면 돼요. 왜? 이거는 코스피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는 더 싼 중소형주들이어서 이거보다 보통 더 맞거든요. 기본 10에서 15% 나오실 거예요. 한 종목당. 자,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내 것만 그게 아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아야 코스닥이었구나 왠지 많이 받았다 해서. 자,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대충 한 3.86%? 자, 근데 이번 주만 이 정도예요. 사실상 두 주를 보게 되면은 지난주에 3.7, 이번 주에 3.8, 얘네도 거의 한 8% 가까이 빠졌죠. 2주 동안.
지금 한두 종목들이 그런 게 아니니까 너무 그걸 갖다가 쉬워하실 필요는 없고, 테이퍼링에 대해서 너무 좀 과도하게 빠졌다는 그런 의견들도 이제 슬슬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 테이퍼링 이제 다 빼놓고서 갑자기 테이퍼링 갖다가 조기 안 한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또 좀 애매하죠. 차라리 여기서 조금 테이퍼링 그냥 한다고 하고, 어차피 테이퍼링 할 거 차라리 여기서 조금 더 빼가지고 그냥 깔끔하게 요 정도까지만 더 빼면 딱이었었는데, 한 3,000? 2,960하고 제가 3,000 정도를 봤었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 여기까지 이제 치고 이제 올라가면서 이제 테이퍼링 진행하면 됐었는데, 이걸 갖다가 또 연기를 해서 이번에는 올라가긴 하겠죠. 당연히 올라가긴 하겠지만, 나쁜 거는 이제 또다시 다음에 언젠가는 또 테이퍼링 이야기가 나와야 된다는 거, 그런 또 악재를 또 하나 달고 이제 가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죠. 자, 어쨌든 다음 주에는 잭슨홀 미팅이 있고, 자, 이때 잭슨홀 미팅이 좀 있다 보니까 이거는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이때 이제 테이퍼링에 대해서 악재가 갑자기 더 크게 튀어나올 수 있어요. 갑자기 말도 안 되게 다음 달부터 시작 이럴 수도 있고, 반대로 내년부터 시작 이러면은 갑자기 활장이 나오겠죠. 전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때는 그냥 좀 지켜보시는 게 좀 더 좋아 보이고, 이때는 지켜보시다가 아쉽지만 내용 확인하고 좀 더 비싸더라도 이때 사시거나, 아니면은 좀 하락을 하면은 차라리 이때 줍거나, 전 그게 맞다고 봅니다. 굳이 지금 이런 시장에서 괜히 베팅하실 이유는 없다고 봐요. 자, 그래서 내일은 좀 지수도 좀 양호할 것 같아서 좀 다들 좀 기분 좋게 좀 주식시장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